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레시브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물질의 전기적 성질과 활용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을 전기적 성질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물질의 전기적 성질에 활용되는 다양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여기 생각 조각이 나와 있네요. 모래가 있는 이제 그 백사장에 개가 옆으로 가는 개가 있고 규소가 있는 것을 한 소년이 돋보기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에 포함된 반도체 물질은 어떤 전기적 성질이 있을까? 모래에 있는 규소도 전기가 통할 수 있다고?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의 전기적 성질. 자유전자의 이동에 따른 물질의 분류. 물질은 전기적 성질에 따라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분류할 수 있다.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의 원자에 속해 있지 않고 물질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이다. 자유전자가 많아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도체라고 하며 철, 구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이 도체에 속한다. 반면 나무, 플라스틱, 고무와 같이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을 부도체라고 한다. 규소와 같이 순수한 상태에서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특정 조건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반도체라고 한다. Q.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 중 도체, 부도체, 반도체의 예를 각각 찾아보자. 자, 그림 2-27에 전기 도선이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 플라스틱 부도체, 구리, 선, 도체. 자, 도체와 부도체에 대해서 전자의 움직임에 관한 것이 그림 2-28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도체의 경우에는 하나의 원자에 속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른다. 전자의 흐름이 용이하다. 부도체,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자,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에는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반도체 물질인 규소는 지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산염 광물에서 쉽게 얻을 수 있으며 반도체 소자의 재료로 많이 쓰인다. 반도체 소자라는 것은 전자회로의 구성 요소가 되는 부품. 자, 그림 2-29를 보시면 전자제품의 재료가 되는 규소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래를 구성하는 규산염 광물에서 얻을 수 있는 규소는 반도체 소자의 재료가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자제품에는 반도체 소자가 있다.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이 대표적인 전자제품이죠. 규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4개로 순수한 규소 결정은 그림 2-30과 같이 4개의 전자쌍을 공유해 공유결합을 형성한 안정한 구조이다. 규소로만 이루어진 순수한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 전류가 잘 흐르지 않지만 순수한 반도체에 특정 불순물을 추가하면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 자, 여기 그림 2-30에 순수한 규소 결정에 불순물을 추가했을 때 전자 이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Si, 실리콘은, 규소는 4개의 원자과 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를 지금 공유 결합해서 옆에 있는 규소 원자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인데 이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소를 추가를 하면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남는 전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순수한 기소 결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의 그 원자과 전자가 있어서 서로 옆에 인근하는 규소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4개 원자과 전자가 4개일 때 안정적인 구조를 가졌잖아요. 근데 여기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소를 추가를 했을 때의 경우고 만약에 그보다 하나 적은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를 추가를 하게 되면 3개의 원소를 여기다 추가를 하게 되면 공유결합을 요 안에서 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자의 빈자리가 생긴다. 이 공간으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른다는 내용이죠. 이제 안정적인 형태 공유결합, 그 다음에 전자가 하나 추가되었을 때 5개짜리 원소를 불순물로 넣었을 때 여기 있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하나 부족한
원소를 불순물로 넣었을 때의 형상입니다. 확인. 순수한 상태에서는 전기적 성질이 부도체와 비슷하지만 특정 불순물을 추가하면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 지각을 흡수하는 원소 중 하나로 반도체 수제의 재료로 많이 쓰이는 원소는 무엇인가? 자, 다음 페이지에는 반도체의 기능과 활용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는 전기 신호 처리 기능과 데이터 처리 기능 등이 있다. 전기 신호 처리 기능이 있는 반도체는 주로 전기 신호를 증폭할 때, 전기 신호의 흐름을 바꿀 때,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하거나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할 때 사용된다. 그림 2-31은 전기 신호 처리 기능이 있는 반도체를 우리 생활에 활용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31 전기 신호를 처리하는 반도체의 활용 어댑터, 디스플레이, 태양전지가 있네요. 어댑터는 전기 신호의 흐름을 바꾸는 반도체는 어댑터에 활용되어 가정에 공급되는 220V 전원을 전자제품에 활용할 수 있는 전원으로 바꾼다. 디스플레이,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하는 반도체는 디스플레이에 활용된다. 태양전지,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는 태양전지에 활용된다. 음, 데이터 처리 기능이 있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가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역할을 하며 시스템 반도체는 저장된 데이터를 연산하여 제품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부품 간의 통신을 조율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반도체의 기능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그림 2-32와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 한 대에는 다양한 반도체가 사용되며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능도 점차 발전하고 있다. 그림 2-32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반도체가 사용되는 예. 그 보면 우선 수집된 데이터를 빠르게 판단하여 운전을 제어하고 안전한 주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반도체가 사용이 되고 음성인식, 번역 등의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로도 사용이 되고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카메라와 센서에도 사용이 됩니다. 사실 이 그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는 2, 30년 전에도 이미 있었고 그때는 컴퓨터 연산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 그 상용화가 안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상용화가 되어 왔죠. 그러나 이게 실제로 상용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 발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화두가 되죠. 예를 들어서 그 운전자가 자율주행 할 때는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무인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누구 책임이냐에 대한 명확한 어, 규,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생활에 우리가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100% 돌아다닌다? 저는 향후 10년, 20년 후에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갑시다. 이처럼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우리 생활은 점점 편리해지고 있으며 현대산업도 크게 발전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우주항공 기술 등 첨단 기술의 발전에도 반도체가 핵심 역할을 한다. 다음 탐구에서 첨단 기술의 반도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탐구, 첨단 기술에 반도체가 활용되는 예 조사하기, 자료 수집, 의사소통, 유용성, 과학문화, 함유, 향유. 자, 이 탐구의 목표는 첨단 기술의 반도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조사에 발표할 수 있다. 준비물, 스마트 기기, 문제 인식, 첨단 기술의 반도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과정. 무등별로 아래에 제시된 첨단 기술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해당 첨단 기술에서 반도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해보자. 로봇,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우주항공 기술. 조사한 사례에서 반도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토의해보자. 결과 및 정리,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공유 플랫폼에 공유하고 발표해보자. 자료실,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저전력 반도체,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의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의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전력 반도체를 사용하면 전력 소모량뿐만 아니라 장치에 발생하는 열이 줄어들게 되므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데이터 센터 소단원 확인하기.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자유전자와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과학의 가치 알기. 반도체가 없다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보자. 생각 조각. 이단원에서 찾은 생각 조각을 80쪽에 써보자. 평가하기. 지식 이해.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을 전기적 성질에 따라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구분할 수 있는가? 과정 기능. 반도체 불순물을 추가했을 때 전자해동을 모형을 활용해 설명할 수 있는가? 가치 태도. 반도체를 활용하는 예를 통해 과학의 유용성을 깨달았는가? 자, 여기까지 다 읽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